자, 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탄도부동산 김혜성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베트남 아파트와 한국 아파트 면적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. 베트남 아파트의 계약 면적과 이 한국 아파트의 계약 면적을 조금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결코 같지 않고요. 네,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. 이걸 모르시면은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 제대로 된 면적을 계산을 못 할 수가 있어요. 면적을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면적 계산하는 방법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자,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, 보세요. 공급 면적 그리고 기타 공유 면적을 더해서 계산이 되는데요. 이 공급 면적은 보통 이제 아파트의 평형을 언급할 때 씁니다. 보통 뭐 34평이나 뭐 42평, 뭐 50평, 뭐 32평 이런 식으로 이 평형을 언급할 때 쓰는데, 전용 면적에다가 이 주거 공유 면적을 더한 면적이 바로 공급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. 먼저 이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집 내부의 뭐 방 혹은 뭐 주방, 뭐 화장실 이런 면적들을 더한 거예요.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은 보통 이제 뭐 아파트 뭐 비상구 계단이나 뭐 복도 뭐 이런 것들, 아파트 내부에 뭐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. 왜 베트남에는 이제 3층 4층 뭐 이런데 이제 약간의 뭐 수영장 있으면서 이런 공원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것들, 그런 면적을 더한 게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주거하시면서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면적들. 그리고 이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건요, 단지 내에 이제 관리사무소나 혹은 전기세 내는 곳이나 혹은 뭐 관리비 내는 그런 관리사무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뭐 이렇게 시큐리티들이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들, 이런 데처럼 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더한 겁니다. 자,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발코니 면적 있잖아요. 이 발코니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코니라고 하는 그 면적을 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보통 따로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 뭐 따로 면적에 포함을 시키진 않아요. 근데 이 베트남 아파트에 계약할 때 이 면적을 바라보면요, 이제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. 조금 다른데, 이 그림을 보시면은, 자, 왼쪽에는 인터내셔널 라인이 있죠.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센터 라인이 있는데, 이게 외벽 중심선과 이 외벽 내부선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지금 보시면은 이 내부 공간이 있잖아요. 양쪽에 내부 공간이 있고 이 외벽이 있고 이 전용 면적이 있는데, 센터 라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외벽도 아니고 이제 내벽도 아닌 요 중간에 이 콘크리트, 네, 이 공굴이 쳐져 있는 이 콘크리트를 중간으로 기준이 된다 이거죠. 자, 이해가 되셨나요?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보통 인터내셔널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합니다. 외벽의 내부선 기준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집이 있다. 그럼 집이 있으면 요 안에 딱 그 내가 발을 끝까지 댈 수 있는 그 공간까지를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계산하는데, 자, 베트남은 센터 라인을 쓰는 게 아니고 인터내셔널 라인을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인터내셔널 라인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이제 옛날에는 베트남도 제가 알기로 한 3년, 4년 전에도 센터 라인을 썼었어요. 근데 이제 한 1,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아예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대부분 아무래도 이렇게 센터 라인을 쓰시는 것보다는 인터내셔널 라인을 쓰는 게 이제 아무래도 면적을 더 정확하게 쓰는 거니까 시행사에서 뭐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면적이 생각보다 작아졌다 이러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. 그래서 실제로 비놈 센트럴파크를 하셨던 분들 혹은 뭐 비놈 골드니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직접 다 해드렸었는데, 이렇게 면적을 줄어진 만큼 이렇게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갖고 뭐 많은 분들은 뭐 한 1,000만 원씩도 돌려받으신 분들도 계시고,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들은 제가 챙겨드려가지고 이렇게 다 돌려받으셨어요. 어느 정도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개인이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빨리빨리 이렇게 시행사에 가서 물어보고, 이게 면적이 줄어든 것 같은데 돈 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고객을 챙겨드려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이 계약 면적이 되는 거예요. 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. 이 공급 면적에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공급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은 계약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.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용 면적 플러스 발코니 면적, 사실상 이제 전용 면적이죠. 이게 계약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계약서에 딱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
이 영상에 잠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평면도를 가지고 왔는데, 이건 이제 그랜드파크, 자 요즘 이제 핫한 비놈 그랜드파크의 평면도인데, 보시면은 이렇게 또한 S1 콩못, 이렇게 S못 콩못이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 7호를 보시면요 찐특 띵등이라고 되어 있고, 그리고 밑에는 찐특 돔투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찐특 띵등은요 센터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센터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이 찐특 돔투이는 이제 인터내셔널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가 땅을 밟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공간, 그것이 인터내셔널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, 이 한국 아파트에서 포함하는 이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은 이 계약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.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. 마찬가지로 이제 발코니 면적 있죠. 자, 발코니 면적도 서비스 면적이 아닌 이 전용 면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고요. 따라서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보다도 사실 이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. 시행하시는 분들이, 시행이나 뭐 시공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이 공사비나 이 분양가를 신청할 때요,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, 물론 그러신 분들 거의 없겠지만, 여기서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겠지만, 이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면적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얘기를 하면요, 굉장히 큰 가치 자체가 완전히, 가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되고요. 자, 오늘은요 이 한국 아파트와 이 베트남 아파트의 면적 계산하는 방법, 면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계약 면적, 그리고 공급 면적, 전용 면적,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신 후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